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출국길 함께 보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초청으로 일본을 찾게 되는 것이고, 취임 후에 이제 벌써 여러 차례 이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건 5번째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3번째 만남을 가지러 가시는 겁니다. 지난 에이펙 경주 회담 또 남아공에서도 만나셨고요. 이번에 이제 그 나라 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데 거기까지 이제 가시게 되면 저희 지난번 천년 고도 경주에서의 만남이 이번에 나라까지 이어지는 아마 이 양국 교류가 1000년 이상이 넘었는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되고 이것을 통해서 양국의 정상 간 유대와 신뢰가 강화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더욱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또 한 번 만들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좀 특이점이 있다면 이번에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도 만나고, 만남의 횟수가 지금 예정된 곳만으로도 벌써 5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NHK와의 가진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네. 뭐 여러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뭐 중일 갈등 문제도 그랬고요. 뭐 수산물 관련 내용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떤 부분 좀 눈여겨서 보셨는지요? 이번에 뭐 일본에 또 이렇게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활발한 외교를 펼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일본에 가시면서 NHK와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CTPP에 가입하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밝히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CPTPP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 주도의 그 다자무역 협정인데요. 이거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3년 6월 3일 그 기사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사실상 핵 폐기물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어민 다 죽인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셨던 아마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CPTPP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일본한테 우리 한국에 이 가입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한테 먹여야 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도무지 연관성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것에서 양보할 수 없는, 뭐 실용주의 가치 외교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훨씬 더 높은 고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려점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이 CPTPP라는 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아닙니까? 여기에 이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만들어진 다자 무역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지금 일본이 이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의 더 전폭적인 그 좀 개방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일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다 수용할 것은 아니겠으나
일부라도 가능 여부를 논의해보는 그런 장은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 먹거리이기 때문에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그 안정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반드시 이 CPTPP에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중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방중에 이어서 방위를 하는 거다 보니 이 어떤 중일 갈등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잘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이제 입장에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렇게 갑자기 그 한일 정상회담이 잡힌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일본의 수상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까 싶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그 히토리 문제 때문에 그 중일 문제가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중국의 의도가 뭔가 그거를 좀 파악하고 또 이렇게 이거는 단순히 뭐 일본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건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교라는 것은 항상 당당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을 다시 수입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그 자체가 아마 국민들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관련 내용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하는 거고 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사실 결심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많은 법조인들께 제가 여쭤봐도 결심이 이렇게 그 당일날 끝내지 못하고 새로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서 시작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차적인 책임은 당시 재판을 거의 재판장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주도했던 김용현 피고인 측의 대리인에게 있다라고 보는데 2차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규현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지휘권을 좀 명확하게 행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소송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 이후에 주말 사이에 김용현 측 대리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것은 작전이었다 이런 표현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작전이었습니까? 윤석열 피고인 측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지금 그 결심을 지연시키고 그래서 선고일을 며칠이라도 늦춰보겠다라는 것이 과연 피고인들을 위해서 옳은 행동인가, 피고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고 방어권을 충분하게 갖기 위한 것은 맞는 것인가, 오히려 변호인들이 본인들의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기 위한 용도는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오늘 그 속개되는 그 재판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전략보다는 핵심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재판부에다가 설명하고 오늘 그 공판 기일 안에 반드시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규현 재판장께서도 오늘만큼은 피고인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주실 것이 아니라 빠른 그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좀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좀 행사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 결심 공판에서의 상황은 어땠었는지 당시의 법정 상황 다시 한번 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서중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 제약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맞춰서 좀 하자.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셨으면 100% 제 잘못입니다. 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거 자, 저게 이제 지난번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각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이 네. 됐는데 글쎄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6시간 정도 서중 조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심 공판을 2번씩이나 한다라는 게 좀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결심제 공판이 길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 당초 공소장은 101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심 공판 기일을 바로 앞두고 이게 250쪽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공소장이. 그러면 공소장이 250쪽으로 2.5배가 늘어나 버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서증도 아마 수천 페이지에서 수만 페이지까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 서증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쪽에서 특검 쪽에서도 7시간 30분을 이용을 한 것이고요. 아마 그 김용현 측 변호사도 그래서 10시간을 활용을 했는데 아마 다른 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김용현 즉 뭐 변호인이 나와서 유튜브 방송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변호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좀 충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재판도 제가 볼 때는 밤샘 재판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서증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생략하거나 이걸 줄여버리게 되면 절차 위반이 돼서 항소심에 가서 무조건 이 재판은 취소를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고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기현 재판장께서도 절차에 충실하면서도 모든 서정조사를 마쳐서 오늘은 이제 끝내겠다라는 이렇게 재판 지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심 전에 있었던 공소장 변경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당초에 재판 다시 하자, 이거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라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좀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이 공소장 변경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내용들이고 이번 공소장에 변경된 내용도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 다 드러났고 이미 그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대부분 다 확인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소장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 일일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중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재판부가 사실상의 소송 지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상황들을 간략하게 출각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 공판 기일에서는 결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 지금 그 재판장 안에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해서 8명의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판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재판들이 충실히 진행되어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쓸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순서가 지금 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서준조사, 증거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종 변론, 그다음에 특검이 구형하고 그러고 나면 또 8명의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각각 다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 하루 지금 뭐 보통 10시에 시작하는 재판을 좀 30분 이상 땡겨서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이루어져야 할 재판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일부러 지연하는 그런 작전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재판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도 협조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 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은 절차가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밤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물론 절차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신속 지휘권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은 소송 지휘권을 분명히 행사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소장이 그냥 변경된 정도가 아니라 100페이지짜리가 250쪽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읽어봐야 되고요. 그에 따른 서증이 너무 많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은 이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당연히 변론 제기를 해서 계속 변론을 이어가서 충분한 서증 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결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긴급하게 재판을 종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 쪽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재판에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재판에 좀 관여하지 말고 민생하고 민주당의 안보 압박이라는 문제.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계속 거죠? 결심이 늦어지고 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압박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개혁을 논의를 했고요, 대법원까지 이제 했는데 사실은요 이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도 많고요, 병합된 사건 수도 많습니다. 이 정도를 1년 안에 끝낸다는 건 대단히 빨리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거는 기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 나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보면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재판이 결코 지연된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예, 좀 반박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저희 민주당이 재판부를 이렇게 압박하기 전에 사법부가 이렇게 중요한 내란 전담 그 재판부를 왜 설치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내란 우두머리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1년씩이나 질질 끌 사안입니까?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를 진작에 지금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의 다른 사건들을 맡아왔고 그 사건들을 처리하느라고 이 사건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밖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지금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다음 항소심부터는 신속하게 그 전담재판부가 진행을 할 수 있긴 되었습니다만 지난 1년 사이에 사법부가 과연 이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끝내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좀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있었던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등 여러 가지 쿠팡 등 이렇게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또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윤리심판은 어제 회의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제명 처분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나와서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소명했다고 하는데도 제명 처분이 났다는 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 제기된 의혹들이 한 13, 14건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이미 당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그런 것 외에도 그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아직도 징계 시효가 남아 있었고 그 사안 자체가 또 상당히 엄중해서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지금 윤리심판원장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원내대표직까지 맡으실 정도로
중책을 맡으신 중진 의원이시고 당을 또 사랑하시는 마음도 그만큼 깊었던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라는 조치를 내리게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또 당원들의 눈높이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당에게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파급력까지를 감안한 조치로서 제명을 의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의원께서는 그 재심을 청구하겠다 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이미 국민들께서 또는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하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 이 부분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게 제명 처분이 이제 내려지면은 의원총회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재심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거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어제 오늘 이 사실 민주당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민주당은 이 사건을 단순히 민주당 지키기 거기에만 몰두돼 있고 국민은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만 생기면 꼬리 자르치기로 탈당해라, 탈당 안 하면 제명하겠다. 그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탈당 제명 처분을 했고 김경 전 시의원도 김경 지금 현재 시의원이죠. 그때도 제명 처분했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이 맑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가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게도 보고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의원부터 시의원, 국회의원, 원내대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부패 사슬이 연결된 이 중대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애당심을 생각해서 당을 탈당해라. 이 정도 가지고 꼬리 자르기 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좀 밝혀져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래야 민주당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정치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그래서 진짜로 이 재심 청구를 할지 여부부터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혹시라도 이 뭐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관측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재심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카드를 좀 쓸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재심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일주일로 저희 당원 당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중으로 아마 재심 청구서를 내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까지는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재심이 청구되더라도 이 재심을 맡아서 하는 주체가 지금 어제 이 결정을 내린 윤리심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결정이 재심 사유가 명확하게 재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 결과 자체가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병기 의원께서는 어제 SNS에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한 달 안에 어떠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심 사유서에다가 명확하게 기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재심을 하는 윤리심판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시간만 벌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비상징계권에 대해서도 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상징계권이라는 것은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당 지도부가 이 당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 얼마든지 비상징계를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당 지도부에게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1차적인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비상징계권을 쓸 이유는 좀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재심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심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또 재심을 다시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소명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윤리심판원에서 어제 결정한 1차적인 제명안이 그대로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당의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굳이 며칠 상간에 이것을 비상징계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빌릴 것이 아니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절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면 굳이 며칠 상관 때문에 이것을 비상징계권으로 가져가야 할 이유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완을 예. 좀 하고 싶은데 왜 김병기 의원이 한 달을 달라고 했을까요? 한 달만 달라고 계속 이제 윤리심판원 쪽에도 요구를 했고 당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달 안에 지금 사실은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거, 녹음된 거 이것이 누구에 의한 거냐면 사실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녹음했고 본인이 사실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달 안에 사실은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 검증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본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통해서 김병기 의원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 상황도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10월이면 이제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분리가 됩니다. 설치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 사법 체계가 좀 윤곽이 이제 드러났는데 먼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를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검찰 개혁 법안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이라는 거는 뭐냐면 검찰청을 유지를 하면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그걸 개혁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명칭이 공소청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기관장의 이름은 기관의 이름을 뒤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장 이렇게 붙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공소청을 두면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름하고 기관장의 그 명칭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본래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둘 때 수사기관을 경찰과 검찰로 분리했던 이유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고 또 이 수사 권력을 국가 권력이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안부 장관 아래에 경찰청을 두고 그 아래에 또 중수청을 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안부는 이제 정말 괴물부처로 탈바꿈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사 권력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여당 일각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검찰 개혁을 잘 담아냈는가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리고 그 과제가 이 법안에 일차적으로 담겼다라는 말씀을 좀 평가를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대명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그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대명제 전제를 가지고 이 법안들이 지금 성안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안이 발표된 것이 완전한 최종적 결과가 아니라 일차적인 저는 그 안을 발표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수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당에서 나오는 우려점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 특수부의 시즌 2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검찰권이 작동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분산의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이행하면서도 국민 피해가 가장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 논의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당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책의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마 예. 이 자리에서 어제 그 발표된 정부안과 또 이 정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일차적인 또 당의 또 의견들이 정리돼서 지금 정부안에 보완적 태도로 들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 가지고 이건 뭐 당청에 갈등이 있다거나 또는 지금 당 내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 대변인님께서는 이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특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일각의 지적도 사실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여대 야소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국회 의석수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 국민들이 어떤 그 바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전재수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전혀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경찰은 계속 문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경 시의원 뇌물 사건, 강선호 의원 뇌물 사건도 이미 12일 전에 그게 발표가 됐고 녹취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도주를 했지요. 그거를 경찰이 비호를 받은 겁니다. 가서 전부 증거인멸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런 그 지금 경찰의 현주소가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라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다만 지금 이제 야 3당이 함께 연석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우리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진행을 하자 했는데 조국 대표가 그걸 거절을 했지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이 특검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아마 연대에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오늘 만났잖아요. 이게 네. 지선 연대까지도 갈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도 좀 있던데 이 부분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선 연대도 만약에 그 우리 지금 뭐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이 그렇게 이념성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념이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하다면 대동단결해서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지방 권력 하나 남은 것까지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 이 피해는 사실 국민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그 선거 연대, 정책 연대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들었습니까? 저희도 2차 종합특검과 예.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그 특검만 주장하고 신천지 특검을 자꾸 빼자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신천지 사이에 무언가 있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실 이유가 없고요.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했던 거 저희가 전격적으로 그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을 특검을 연대해서 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특검 연대의 목적이 진실 규명보다는 오히려 지방선거 연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그 특검 주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 특검 주장이 좀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은 이번 저희가 15일 날 본회의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신임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만 통일교 특검을 또 국민의힘도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4임장인 것처럼 민주당을 겨냥한 특검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에는 반드시 신천지 특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통일교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돼서 제가 예, 예. 30초만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 통일교 특검이 나오게 된 이유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미 민중기 특검에서 그 당시 당사 압수수색까지 하고요.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을 뇌물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 얘기가 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이 무슨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고 따라서 신천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천지를 엮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또 2차 특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을 못 믿겠다고 해서 2차 특검을 또 하자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 야당과 관련된 거는 특검을 하고 여당과 관련된 거는 다 경찰 수사에 맡기자 이런 아주 한 입으로 이렇게 두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중적 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